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확진자의 입국이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일주일 전보다는 4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일단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현재 그 요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는 약간 줄어들고 주중에는 뭐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죠. 네. 지금 지난 2주간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는요. 6만 6천 명 정도로 완만한 증가세 혹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겨울철이라는 특성상 감소 추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2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도 10주 이상 계속 이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정체기를 거치면서 3월 정도가 되면은 완연한 감소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증가세나 정체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큰 폭이긴 합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이번 주에는 573명인데 이전 주에는 하루 평균 511명이었기 때문에 하루 평균 62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사망자의 추세도 이번 주 하루 평균 59명인데 지난주는 54명이었기 때문에 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위중증 사망자 수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 3주 후에 후행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신규 확진자 수라는 것이 숨은 감염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다지 그 정확한 방역 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하여튼 뭐 방역 여러 가지 태세 또는 우리의 대응 태세 또는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상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숨은 감염자가 많다 보니 어떤 그 수치들 간의 착시 효과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그 감염 혹은 재감염에 대한 이 공포심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증상이 있어도 실제로 진단을 받지 않는 젊은 층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겨울철의 특성상 감기, 독감 혹은 코로나19 이 증상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속 항원 검사로서 진단을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독감이라고 판정이 진단이 된다면은 타미프루 같은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일단은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진단 검사는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면서 각국이 지금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방안들이 좀 포함될까요? 예, 이미 뭐 다 의논을 했을 거고 내일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30일부터 모든 중국 입국자 또는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경유자들까지 다 신속 진단을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일주일 격리를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1월 5일 입국자부터 뭐 경유라든지 뭐 접종 과정에 상관없이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까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48시간 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든가 또는 입국 시에 일본처럼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PCR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48시간 이내에 결과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PCR의 특성상 보통 12시간 이상은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탑승 이전에 이 결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국하는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할지라도 민감도라든지 혹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타겟이라고 그래갖고서 타겟 검역 국가라고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표적 검역 국가로 지정을 해서 37.3도 C 이상의 열을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반자까지 전부 다 검사를 하고 또 격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지금 PCR 검사 혹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만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정확도와 신속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에서도 감기약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감기약 수급 대책도 그 방역 강화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이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아마 12억 명 정도가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또 이미 이번 한 달, 12월 달만 해도 2억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코로나19 이외에도 독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에 의해서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같은 것들의 수요가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 해열제 같은 경우 그 원료 수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원료 수급을 다른 국가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계속 아세트아미노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루펜 계열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 자체에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특히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편향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수급이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속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변이주 이야기 계속 해볼 텐데요. 지난주 BA.5 검출률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뭐 변이 세대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변이가 BN1이 꼽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네, 정확한 통계로는요. BA.5를 포함한 전체 BA.5 가위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62%로 아직까지 우세종이긴 한데 BA.5만을 보면은 46.1%로 이미 우세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BQ1이라든지 BQ1이라든지 BQ1.1 같은 경우도 이 하위 변이주인데 BQ1이 7.2%, BQ1.1이 5.5%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것이 이 BN1이라는 이 BA2.75 켄타우루스라는 이 변이주의 하위 변이주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유독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24.4%인데요. 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 전파력은 확실히 높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켄타우루스라는 것이 원체 전파력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BA5보다는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BA1은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당분간 이 BA1이라는 것의 추세를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BN1이라는 그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 그 국내에서도 재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면역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감염 숫자가 이제 점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뭐 특별히 그 이외에 뭐 독성이 더 강해졌다는 그런 보고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가 현재 이가 백신 접종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변이주가 뭐 BA5에서 BA2.75 이제 BN1까지 계속 변화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거 뭐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개량 백신을 맞는다면은 뭐 대부분 5차 접종까지 된 상황인데요. 새로운 변이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개량 백신을 또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중증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같은 백신을 여러 번 맞았을 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범 코로나 백신, 팬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기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이것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은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상용화 된다면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기존의 백신을 좀 맞으면서 잘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